해방의 기쁨은 잠시였어요. 1945년 외세에 의해 그어진 38선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죠. 그것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도록 강요받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이데올로기의 벽은 이미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꿈꿨어요. 하지만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건국은 불가능해 보였죠. 결국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라는 뼈아픈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공산 세력의 위협 속에서 위태롭게 시작된 대한민국. 그는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필사적이었지만 당시 미국은 한반도를 방위선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평화의 시작이었어요. 북쪽의 김일성은 달랐어요. 그는 무력에 의한 통일을 확신하고 있었죠. 스탈린을 끈질기게 설득해 최신식 T-34 탱크와 전투기를 지원받았습니다. 마오쩌둥 역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논리로 그를 지지했죠. 거대한 공산 세력의 미략 아래 한반도를 붉게 물들일 전쟁의 시계추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1950년 1월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한반도를 미국의 극동 방위권에서 제외한다는 선언이었죠. 이것은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힘없는 남한을 남겨둔 셈이죠. 북한에게 침략해도 좋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꼴이 되었습니다. 안보의 빗장이 풀려버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었어요. 평화를 구걸할 무기조차 없던 우리에게 비극은 이미 예고된 수순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일요일 새벽, 정적은 비명으로 변했습니다. 옹진반도부터 강원도까지 전 전선에서 북한군의 기습적인 포격이 시작되었어요.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적들은 파죽지세로 남하했습니다. 휴가를 떠났던 병사들은 복귀할 틈도 없이 포화 속에서 쓰러져갔죠. 비극의 1129일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길고 참혹한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한강교 폭파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립니다. 피난민들이 가득했던 다리는 거대한 폭음과 함께 강물 속으로 사라졌죠. 적의 진격을 늦추기 위한 조치였다지만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남겨진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불신과 절망의 연기만이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한반도의 비보를 접한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즉각적인 개입을 결정합니다. 운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역사상 유례없는 운군 파병을 결의하죠. 16개국이 전투 병력을, 5개국이 의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멀고 먼 이국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인류 공동의 정의를 지키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 지상군 선발대인 스미스 부대가 오산 중미령에서 처음으로 적과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부식 화기로는 적의 탱크를 흠집조차 낼 수 없었죠. 현대전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낀 첫 전투였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조차 고전하는 모습에 전선에는 짙은 패배주의가 드리웠어요. 하지만 이들의 희생은 후속 부대가 도착할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상도 일부만을 남겨둔 채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은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였죠. 워커 라인이라 불린 이 선이 무너지면 국가는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싸웠고 학도병들은 펜 대신 총을 잡고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8월의 태양 아래 낙동강은 피로 물들어 검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작전, 메가더의 크로마이트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를 극복하고 인천에 상륙한 운군은 적의 보급로를 단숨에 차단해버렸죠. 전세는 하루아침에 역전되었습니다. 낙동강에서 고전하던 아군도 일제히 반격에 나섰고 패배의 그림자는 이제 북한군을 향해 가기 시작했어요. 반전의 서막이 화려하게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은 마침내 38선을 돌파했습니다. 기세는 꺾이지 않았고 10월 19일에는 평양을 탈환했죠. 거리로 나온 북한 주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날 것처럼 보였고 곧 통일된 나라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압록강의 물을 떠마시는 그날을 꿈꾸며 병사들은 지친 발걸음을 재촉해 북으로 나아갔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던 순간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덮쳐왔습니다. 중공군의 개입이었죠.
그들은 밤을 틈타 소리 없이 다가와 나팔을 불며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어붙이는 인해 전술 앞에 아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승리의 창가는 다시 비명으로 바뀌었고 전선은 다시 남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그리고 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개마고원의 장진호는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미 해병 1사단은 중공군 7개 사단에 포위되었죠. 무기보다 추위가 더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삽질조차 할 수 없어 전우의 시신으로 방벽을 쌓아야 했던 처참한 현장. 하지만 그들은 질서 있는 퇴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향한 가장 위대하고 슬픈 행군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후퇴. 흥남 부두에는 10만 명의 피난민이 모여들었습니다. 분수 물자를 버리고 사람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인류의 기적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상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보며 떠나가는 배를 향해 울부짖던 그날의 기억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거대한 상처와 한으로 남았습니다. 전선은 다시 38선 인근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제는 큰 진격 대신 고지 하나를 차지하기 위한 처절한 소모전이 시작되었죠. 백마고지, 저격능선, 단장의 능선, 지도 위에 점 하나를 옮기기 위해 매일 수천 명의 목숨이 쓰러졌습니다. 병사들은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어제 뺏은 고지를 오늘 다시 뺏기며 서서히 인간성을 잃어갔습니다. 휴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이승만 대통령은 전개를 뒤흔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반공포로들을 전격 석방한 것이죠. 이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의 위험한 도박이자 공산주의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이들을 향한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세계는 경악했지만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안보 약속을 받아내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3년 1개월간의 처절한 사륙전이 일단락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종결이 아닌 정지였습니다. 한반도는 다시 허리가 잘린 채 철조망으로 둘러싸였고 가족들은 생사조차 모른 채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것은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 그리고 길거리에 내몰린 수십만 명의 전쟁고아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파괴된 건물보다 더 참혹한 것은 사람들의 찢겨진 마음이었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그 시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나라의 국민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평화는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가 필요한지를 말이죠. 우리는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의 밑바닥에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웅의 피와 눈물이 흐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국방과 안보는 생존이고 자유는 생명입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저물어가지만 그들이 지켜낸 가치는 우리 세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6.25 전쟁의 비극을 거울 삼아 더 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날의 영웅들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응답입니다.